안녕하세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정화율입니다. 오늘은 me arrepiento de no haber estudiado más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배울 문법적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se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를 동반하는 제귀동사,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제귀에 se가 붙는 대명동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친구가 거리에서 대화하고 있는 본문의 음원을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os amigos están charlando en una calle. Oye, Marta, ¿sabes de algún dentista bueno por aquí cerca? Es que el doctor González va a jubilarse pronto. ¿Pero te pasa algo? Pues nada, quiero hacerme un empaste en una muela. Conozco a una dentista buena, pero la consulta queda un poco lejos de aquí. Pero si al menos es de confianza... Y además, me he comprado un coche nuevo hace unos días, así que no pasa nada. Entonces, ¿te doy el contacto? Sí, muchas gracias. Por cierto, ¿qué tal te fue el examen de ayer? Pues no del todo mal, pero se me olvidó el DNI, así que tuve que volver a casa para llevarlo. Apenas llegué a tiempo al centro de examen. Vaya. Menos mal que no llegaste tarde de todas formas. La verdad es que a mí me fue fatal. No tenía ni idea de cómo responder a casi todas las preguntas. ¿En serio? Pero Álvaro, era todavía más fácil de lo que pensaba. Tienes razón. Me arrepiento de no haber estudiado más. ¿No te acordabas bien de lo que habías memorizado? No. Me quedé totalmente en blanco en el examen. No te preocupes. Eso le puede pasar a cualquiera. 네, 음원 잘 듣고 오셨죠? 저희 첫 번째로 다양한 say 용법 중에서 처음의 용법은요, 간접 목적어로서의 say입니다. 간접 목적어. 자, 한 문장 내에서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동시에 사용될 때 간접 목적격 대명사의 형태가 say로 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레일로를 보세요. 그러면은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먼저 쓰였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쓰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순서는요, 간접과 직접이 같이 쓰일 경우 간접이 먼저 오고 두 번째로 직접이 옵니다. 이럴 때 앞에 레가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say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목적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습니다.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같이 등장했을 경우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say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3인칭 간접 목적격 대명사만이 say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그것을 내가 준다, 레일로 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레가 say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 les la van a conceder. 무엇을 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수여할 것이다 라는 구문에서도 les 대신에 우리는 say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요. hemos de entregarles에서도 마찬가지로 le가 say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격 대명사요. 목적격 대명사는 어디랑 어디에 올 수 있나요? 여러분, 위치가? 첫 번째로는 변형된 동사 앞에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명령형 뒤에 바로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변형된 동사 앞에 목적격 대명사가 간접, 직접 순서로 쓰인 거고요. 이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가 동사 원형 뒤에 간접, 직접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3인칭일 경우에, 그리고 직접 목적어와 동시에 등장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레나 레스가 아니라 say로 바꿔준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제귀의 say입니다. say 용법 중에 이제 제귀의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제귀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어로 삼는 겁니다. 목적어로 삼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고요. 우리 영어에서 myself, yourself 등 무슨 self가 붙는 것을 제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는 스스로.
그래서 siéntate aki를 보세요, 여러분. siéntate. 우리 원래 동사 원형은요. 처음에 타동사로는 sentar 동사였습니다. sentar 동사는 앉히다라는 뜻이에요. 앉히다. 근데 누구를 앉혀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직접 목적어가 필요해요. 이때 스스로를 앉힐 거예요. 스스로를 앉히면 그 뜻은 뭐가 되나요? 내가 앉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형 구문 잘 보시면요. 너 스스로를 앉혀라 여기에 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 의역을 하자면 너 여기 앉아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재규의 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게요. A qué hora se despierta tu hijo? A qué hora 몇 시에 se despierta라고 나왔어요. 원래 우리 타동사는요. despertar입니다. despertar는 깨우다라는 동사예요. 깨우다. 그런데 누구를 깨워요? 스스로를 깨울 거예요. 스스로를 깨우는데 주어가 누군가요? 너의 아들이에요. 그럼 너의 아들은 몇 시에 스스로를 깨우니? 라는 뜻은 뭔가요? 너의 아들은 몇 시에 일어나니?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이는 것이 재규의 세. 세 번째 예문 볼게요. Es que el doctor González va a jubilarse pronto. Va a jubilarse pronto도 마찬가지예요. 후빌라르가 여기서 타동사로 사용이 됐고요. 은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 붙여서 재규의 세 붙여서 스스로 은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es que 왜냐면은 el doctor González가 va a jubilarse pronto 곧 은퇴할 거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재규의 세는 이렇게 스스로를 목적어로 삼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에 따라서 당연히 mete, se, nos, os, se로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강조의 세입니다. 우리 세의 의미 중에 그냥 강조를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의미를 단순히 강조해 주거나 혹은 2차적인 의미를 변형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의 세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문장 자체에는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를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의미를 강조해 주거나 의미를 살짝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예문 볼게요. Quiero hacerme un empaste en una muela. 나는 어금니를 이제 때우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데 hacer는 그냥 하다예요. 하다. 그러면 hacerme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의미가 강조되죠. 내 어금니, 내 이에 뭔가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hacer의 의미를 단순히 강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 me quedé totalmente en blanco en el examen. 보시면요, 우리 여러분 사실은 quedarse en blanco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quedarse en blanco. 블랑코가 여러분 하얀색이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가 하얗게 됐다라는 뜻인데 머리가 새하얘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졌다. 이럴 때 세도 사실상 의미를 강조해주고 혹은 변형시키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quedarse en blanco는 이 자체로 하나의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시험 볼 때 완전히 머리가 새하얘졌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Me he comprado un coche nuevo hace unos años. 나는 몇 년 전에요. 새 차를 한 대 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구매하다라는 동사가 꼼프라르 동사잖아요. 꼼프라르? 꼼프라르가 그냥 구매하다죠. 그런데 누가 쓰려고 신차를 구매했어요? 내가 쓰려고 그냥 내가 신차를 샀어. 나 진짜 내 돈 주고 내가 쓰려고 내가 샀어 라는 강조해주는 의미로 이 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강조의 세가 들어가서 의미가 강조되는 특별한 동사들이 이제 있어요. 특별한 동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르세. 이르라고 하면은 그냥 가다라는 뜻이고요. 이르세라고 하면은 떠나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완전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르세. 우리 웃다라는 동사예요. 웃다라는 동사인데 레이르세라고 하면은 뒤에 사실 이제 전치사 대가 붙어서 비웃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꼼프라르세가 아까 위에서 봤던 그 꼼프라르세죠. 이 예문에서 봤던. 그다음 모릴세. 죽다예요. 그냥 모리를 해도 죽다인데요. 모릴세 하면은 그 약간 세상을
떠나버렸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돼요. 꼬메르세, 꼬메르는 그냥 먹다죠. 근데 꼬메르세 하면은 먹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도르미르세, 도르미를 그냥 자는 건데요. 도르미르세 하면은 잠들어 버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조의 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언제 내가 사용을 해도 될지, 언제 사용하지 않아도 될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동사들에서 많이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세가 비인칭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비인칭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뭐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오로지 요게 중요해요. 3인칭 단수 동사와 사용이 되고 세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기존까지는 다른 용법들에서는 메떼, 세, 노스, 오세로 6개로 변화를 했잖아요. 주어에 따라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가 형태가 세 하나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se dice que ella era una adicta a las compras. 자, 여기서 여러분 decir 동사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하는 건 아니고 그가 말하는 것, 너가 말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이 se가 마치 주어처럼 사용이 된 거예요. 이 주어처럼 사용이 됐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라고? 그녀가 쇼핑에 중독이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say라는 것이 일반적인 동사, 비인칭 주어입니다. 일반적인 주어, 비인칭 주어처럼 사용이 되고 이 동사는요, 주어에 일치시켜야 되죠. 이 주어 일치시킬 때 요거는 3인칭 단수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Se cree que los países menos desarrollados reciben auxilio económico de los avanzados.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장인데요. 뜯어보면 쉬워요. 자, los países menos desarrollados가 하나입니다. menos는 덜이죠. 그러면은 덜 발전된 거예요. 그럼 개발도상국이 되겠네요. 개발도상국이 reciben 받아요. 동사입니다. auxilio económico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요. 근데 누구한테서? de los avanzados 선진국한테서 경제적인 원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뒷부분부터 뜯어볼게요. los avanzados 사이에 países 생략된 거는 보이세요, 여러분? 앞에 países 한번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써줄 필요 없이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선진국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다고 누가 생각해요? 누가 믿어요?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가 비인칭 주어처럼 쓰였고 동사는 3인칭 단수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Llévese dos por uno. Llévese dos por uno. 자, 가져가세요 라는 뜻인데요. 누구나 아무나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dos por uno. 하나 가격에 2개 가져가세요 라는 거죠. 하나 대신에 2개 가져가세요.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하나 가격에 2개 가져가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비인칭의 세 같은 경우에는 세가 마치 주어처럼 사용이 되고 동사는 3인칭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세의 용법 중에 수동의 세가 있어요. 수동의 세.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피동 표현이 이히리기가 있죠. 이히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어가 사물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수동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행위자를 밝히지 않고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일 때만 사용하고 3인칭 단복수 형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에 두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Se ha realizado la devolución del impuesto. 세금의 환급이 이루어졌다예요. 이루어졌다. 우리 원래 동사는요. realiza르라는 동사였어요. 실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실현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세금 환급이 실현되었다죠. 실현되었다. 그럴 때 우리 그냥 일단 레알리사르를 시제에 맞게 주어에 맞게 잘 바꿉니다. 잘 변형을 해요. 그 다음에 앞에 주어에 맞는 세의 형태를 넣으세요. 그러면은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아 realizado라고만 하면은 실현했다라는 뜻인데 se ha realizado라고 들어오는 순간 실현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는 지금 뒤에 쓰였죠. 뭐가? 세금의 환급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Inesperadamente se rechazaron todas mis sugerencias. 되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se rechazaron 거절되었어요. 모든 나의 제안들이 거절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동사는요. rechazar였죠. rechazar 뜻이 뭔가요? 거절하다죠. 거절하다. 거절하다인데 지금 거절하다의 단순과거 시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수동 s를 넣었어요. 그러면 뜻이 뭐가 됩니까? 거절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에 일치시켜야 돼요? 이 동사는 당연히 주어에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의 제안들이 거절되었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Se suministraron los materiales educativos al colegio. 자, 여기도 앞에가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이 주어입니다. 자, se suministraron 원래 우리 동사는요. suministrar라는 동사가 있어요. 공급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공급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 수동일세가 쓰였기 때문에. 공급하다가 아니라 공급되었답니다. 그런데 주어는 뭐예요? Los materiales educativos. 네, 여기서 끊기겠네요. 자, 교육 자료들이 어디에 공급되었어요? 학교에 공급되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타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수동의 셀을 붙여서 수동 표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동사는 애초에 처음 시작이 타동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어를 필요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어가 수동문이 되었을 때 뭐가 돼요? 문장 성문이 주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6번입니다. 상호 에세이예요. 자, 우리 에세이 용법 중에 상호, 서로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서로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요. 동사는 일반적으로 복수 동사여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상호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주어가 한 명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없다고 보면 돼서 의미적으로 뭔가 복수여야 서로 행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일반적으로 복수 동사여야 하고요. 세의 형태 동안 당연히 복수 변화형인 노스, 세가 사용이 된다는데 이거 특별히 외워야 할 게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사나 부사구를 첨가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예문부터 볼게요. Nos queremos un montón. 자, 우리 그냥 깨레를 하면은 너무나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아하다 혹은 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가 서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기 때문에 앞에 노스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1인칭 복수죠. 그러면 앞에 주어는 뭐였겠어요? 노소트로스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서로 운몬돈을 엄청나게 많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요, 사랑해요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장. Todos los aspirantes. 자, 모든 참여자들이요. Se saludan unos a otros. 자, 원래 우리 saludar라는 동사는요. saludar라는 동사를 인사하다죠. 그런데 se saludan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추가적인 부사나 부사구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사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모든 참여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이 서로라는 의미에서 unos a otros가 된 겁니다. 앞에도 복수, 뒤에도 복수를 맞춰주었어요. 앞에 정관사 없죠? 뒤에 정관사 없어요. 이거는 서로 맞춰주어야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상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사구가 들어온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 Susana y Cecilia se abrazan en la calle. 수사나랑 세실리아가요. 서로 포옹을 했다죠. 서로 포옹을 했다. 우리 원래 아브라사르라는 동사는 그냥 포옹하다, 누구를 안아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안아주었대요. 거리에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상호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La jefa y los trabajadores. 상사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이 se respetan. mutuamente. 우리 원래 동사는 respetar죠. 누구를 존중하다, 리스펙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se respetan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존중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얘가 그 자체로 서로 혹은
상호적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부사가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la jefa y los trabajadores se respetan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 se가 상호의 se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mutuamente라는 상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근데 이 부사가 왜 넣어져요? 부사나 부사를 왜 넣어져요? 여기서까지 끊어서 볼게요.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상사와 직원들이 세르시베탄이라고만 하면요. 저희 앞에서 수동에세 배웠죠. 수동에세. 그러면 무뚜아멘테 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 주어들이 존중받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상호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수동에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뚜아멘테 서로서로요. 이해되셨죠? 이럴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재미있는 표현 중에 무의지에세라는 것이 있어요. 무의지에세. 이게 어떤 사건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뉘앙스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느낌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변명하거나 사건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먼저 보실게요. Se me olvidó el DNI. 여러분 DNA가 뭐예요? 도쿠멘토 나시오날 데 이덴티다시죠. 주민등록증이에요. 자, 나는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안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내가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리고 안 들고 왔어 라는 잊어버리다 라는 동사, 올비다를 동사 쓰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까먹고 오긴 했는데 아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뉘앙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셀을 먼저 써주고요. 요것이 간접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다음에 동사가 들어왔어요. 뭘? 주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사는요. 요 주어에 맞춰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인칭 단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De pronto, 갑자기 se me ha ocurrido, se me ha ocurrido. 이 표현 잘 보세요. Una buena idea. 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떠올랐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현듯 뭔가 내 좋은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음을 표현을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se, 그 다음에 me, ha ocurrido. 뭐가? 부에나 이데아가 나한테 ocurri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se le cayó la pluma. 자, 그가 사실은 그가 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가 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마치 펜이 그한테 와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se, 그에게 떨어졌다는 거죠. 뭐가? 볼펜이. 사실 그가 볼펜을 떨어뜨린 건데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음을 나타낼 때 무의지의 se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스페인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se의 용법을 모두 다 정리를 했고 전치사를 동반하는 제기동사에 대해서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타동사에서 제기되면서 se가 붙으면 자동사화가 된다는 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기의 se 하면서 봤잖아요. 타동사에다가 제기의 se 붙으면 자동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목적어로 취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목적어로 취하게 돼요. 그런데 목적어를 하나만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목적어를 하나만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전치사를 동반해서 한국어 의역상의 목적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No te acordabas bien de lo que habías memorizado를 보세요. No te acordabas bien. 너 잘 기억이 안 났어? 네. 뭐가 기억이 안 났냐면은 lo que habías memorizado. 너가 그 이전에 외웠던 게 너 그때 그 순간에는 잘 기억이 안 났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원래 아꼬르다르라는 동사가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상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기시키다. 그러면 앞에 제규에세 붙였어요. 앞에 제규에세 붙였어요. 그러면 acordarse라고 하면 상기되는 거죠. 내가 상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전치사 붙었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외웠던 거에 대해서 너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꼬르다르는 목적으로 하나밖에 취할 수 없거든요. 무엇을 상기시키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제기세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미 아꼬르다르세라고 나오는 순간 문장의 모든 성분적인 구조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거 너 외웠던 거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를 함께 사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꼬르다르세 무엇을 기억하다. 무엇을 기억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굳이 이것 따로 안 외워도 항상 아꼬르다르세 뒤에는 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 뒤에는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문장. Me dedico a la enseñanza de coreano. Me dedico a la enseñanza de coreano. 나는 한국어 교육업에 종사를 한다는 건데요. 자, 데디까르라는 동사가 시작이에요. 데디까르라는 이제 동사는요, 뭔가를 헌납하고 바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스스로를 바쳐요. 제규했습니다. 스스로를 바쳐요. 스스로를 어디에 바쳐요? 한국어 교육업에 바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나는 한국어 교육업에 종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데디까르세, 어디에 종사하다, 어느 업종에 종사하다라는 의미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항상 전치사를 동반하는 제기동사라는 건요. 그 짝꿍이 있어요. 항상 이 동사와 같이 붙어 다니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럴 때 전치사까지 함께 학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Os interesáis por el alpinismo. 너희들 하이킹하는 거에 관심 있니? 라는 문장인데요. Os interesáis, 너희들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등산해요. 하이킹하는 것에 너네들 관심 있니?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interesarse por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 자, 네 번째. Ayer me encontré con Pilar en la calle. 나는 필라르랑 길에서 만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만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encontrar라는 동사 자체가 여러분 우리 발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펜 같은 게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그 없어진 펜을 막 찾아요. 그 찾다라는 동사는 뭐예요? buscar죠. 그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encontrar죠. encontrar. 근데 누구를?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누구랑 있는 걸? 필라르랑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길에.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필라르랑 있는 것을 길에서 발견했다는 게 뭐예요? 필라르를 우연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encontrarse con 누구랑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암기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enterarse de. 자, enterarse de요. 이는 빠져야 됩니다. enterarse de 무엇에 대해서 알아차리다. alegrarse de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다. acostumbrarse a 뭐에 익숙해지다. burlarse de 무엇을 놀리다. fijarse en 무엇에 집중하다. esforzarse por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다. encargarse de 무엇을 담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제기동사긴 제기동사인데 항상 붙어 다니는 전치사 짝꿍이 있어요. 그 전치사 짝꿍까지 함께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제기에 세가 붙는 대명동사 이거 한번 볼게요. 언제나 제기에 세가 붙어서 사용되는 동사가 존재하고 다시 말해 제기에 세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동사를 대명동사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여러분 뭐 배웠어요? 전치사를 동반하고 제기의 세가 붙는 동사를 배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항상 제기에 세가 붙는 대명동사래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위에 전치사를 동반하고 제기에 세가 사용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타동사 자체도 존재해요. 타동사 자체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봤어요, 우리?
아코르다르를 봤죠. 아코르다르가 상기시키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코르다르세 네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우는 항상 제기의 세가 함께 사용되는 대명 동사라는 건요. 이 타동사의 형태 자체가 그 자체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Me arrepiento de no haber estudiado más. 이번 이제 과의 제목이죠. 자, arrepentirse 대예요. 뭐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arrepentir라고 사용이 돼요? 세랑 다 빼고 arrepentir라고 사용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에 대해서 후회하다는 arrepentirse de라는 형태로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뭐를 후회해요? No haber estudiado más. 더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의 축입니다. 그러면은 후회하는 시점은 여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공부 안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 시제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사용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아베르 플러스 PP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대가 왔어요. 지금 전치사 대예요. 그럼 전치사 대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 다음에 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된 거고 이 동사 원형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시점보다 그 이전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사용해주고 그 완료 시제에서 온 아베르 동사가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원래 현재 완료 시제 할 때요. he estudiado, has estudiado 이렇게 하잖아요. 그 he, has, hemos, habéis 안에 원래 동사 원형이 아베르예요. 아베르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학습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베르. 그 다음 ¿Te atreves a repetirlo otra vez? 너 감히 그것을 한 번 더 말할 수 있겠어?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표현이 atreverse 압니다.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 atrever라는 동사만 사용이 돼요? 안 돼요. atreverse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너 그걸 감히 한번 repetir 해볼 수 있겠어? 내 앞에서? 라는 뜻이죠. 다음 세 번째, no te quejes de eso. 너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불평하지 마. 그러면 원래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quejarse 되죠. 뭐에 대해서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불평하다. quejar만 사용돼요? 안 돼요. quejarse 됩니다. 뭐에 대해서 불평하다. 자, jactarse de 뭐에 대해서 자랑하다, 뽐내다. desvivirse por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suicidarse por 뭐 때문에 자살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다. dignarse 친히 무엇을 해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건 모두 제기의 세가 붙고 항상 전치사 짝꿍이 붙어 다니는 대명 동사고요. 대명 동사는 그 이전에 배웠던 동사랑 어떻게 달라요? 타동사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저희 me arrepiento de no haber estudiado más라는 이제 단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me arrepiento de 이거 뜻 무슨 뜻이에요? 밑에 나와 있구나. 후회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나는 후회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동사? 무슨 동사라고 해요? 대명 동사라고 해요. arrepentir라는 타동사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해요. 그 이전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다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연습 문제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asta luego.